어제부터 대한항공 46R에 대한 질문이 또 폭주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사실 전에 두산중공업 40R 이렇게 다뤄봤었는데 비슷한 개념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신주 인수권을 의미합니다. 대한항공이 이제 유상증자를 하기로 했잖아요. 네. 네, 기존 주주에게 먼저 새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겁니다. 따라서 기존의 대한항공의 주주였다면 트레이딩 시스템에 이제 대한항공 46R이 어제부터 생겼을 거고요. 네. 22일까지 거래할 수 있습니다. 또 46R 이 이상한 문자가 도대체 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네. 46은 발행 회차를 뜻하고 R은 권리를 의미하는 라이트의 약자입니다. 사실 제가 질문을 하기도 전에 이미 다 답변을 네. 해주셨습니다. 일단 중요한 게 기존 주주들이 22일까지 거래를 할 수 있다는 점인데 그렇다면 원래 가지고 있던 주식수와 이제 동일하게 신주를 받는 겁니까? 아닙니다. 대한항공 보통주 한 주당 0.79주가 배정됐습니다. 투자자들의 이제 질문을 쭉 보다 보니까 대한항공 주식을 이미 매도했는데 46R이 생겼다. 이게 시스템 오류 아니냐 하는 질문들도 많더라고요. 네. 지난달 26일까지 대한항공의 주식을 갖고 있다가 이후에 팔았다면 신주 인수권이 배정됐을 겁니다. 맞습니다. 사실 신규 투자자분들도 시장에 많이 또 유입이 되셨을 것 같은데 이런 시스템이 좀 혼란스러우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주제 좀 주목을 해 보셔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중요한 건 이걸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전략을 세우셔야겠죠. 먼저 기존 대한항공 주주라면 내가 이번 증자에 참여할지 안 할지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네. 증자에 참여할 것이라고 하면 46R을 팔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갖고 계셔야 하고요. 증자에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하면 22일까지 46R을 꼭 파셔야 합니다. 증자를 하게 되면 새 주식이 이제 상장되다 보니까 주가가 희석될 수 있겠죠. 이 기존 주주들은 이 권리를 통해 현재 가격보다 새 주식을 조금 더 싸게 살 수 있고 새 주식을 사지 않겠다라고 하면 이 권리를 팔아 손실을 보전하라는 겁니다. 일단 두 가지 선택권이 있는 만큼 참여 여부를 먼저 결정해야 한다는 점 유념을 해 보셔야겠습니다. 자, 그럼 또 질문을 드려보면 기존 보유자 외에는 그럼 이번 증자에는 참여를 할 수 없게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기존 보유자가 아니더라도 이번 증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46R이 생긴 겁니다. 네. 22일까지 46R을 매수하면 새 주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됩니다. 근데 또 도대체 대한항공 46R이 어디 있느냐, 네. 사고 싶어도 못 사고 있다라는 질문글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가 모든 증권사의 트레이딩 시스템을 확인해 보진 못했지만 대부분 증권사 HTS에서는 이제 이 46R이 검색하면 찾을 수 없었습니다. 네. 제 HTS 화면을 그대로 가져와 봤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기타 상장 증권 주문으로 들어가셔서 대한항공 46R을 검색하시면 쉽게 거래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기타 상장 증권 주문창으로 들어가셔서 검색을 해서 찾으셔야 한다는 점 꼭 기억을 해 보셔야겠습니다. 사실 대한항공도 이 경기 회복 기대와 맞물리는 종목이기 때문에 주린이 분들 유입이 많은 기업 중에 그렇죠. 하나로 또 꼽히고 있는데 오늘 도움도 많이 받아가실 네. 것 같습니다. 자, 이야기 계속해서 나눠보면 그럼 이게 지금 얼마에 거래가 되는 겁니까? 네, 오늘 7,850원에서 8,250원 선에서 거래가 됐습니다. 네. 어제는 7,340원에서 8,900원 사이에서 움직였고요. 증자 이후 대한항공의 주가가 매력적일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투자자들이 많다면 그만큼 신주 인수권을 사려는 수요도 늘어날 것이고 가격도 상승하겠죠. 이제 반대의 경우에는 가격이 떨어지겠습니다. 그럼 좀 유치한 질문일 수 있는데 얼마에 사면 이게 싸게 샀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중요한 질문이죠. 대한항공의 주가와 신주 발행가의 차이를 따져보면 계산해 볼 수 있겠는데요. 1차 발행가액이 19,100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최종 발행가액은 오는 26일 결정될 2차 발행가액 등을 감안해 3월 2일에 확정이 됩니다. 네. 그럼 19,100원으로 가정하고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차 발행가액 19,100원으로 한번 틀을 잡아 보겠습니다. 네, 오늘 대한항공의 주가가 조금 내려서 28,550원의 장을 마감했는데요. 28,550원에서 19,100원을 빼면 9,450원이죠. 네. 물론 싸게 살수록 더 좋겠지만 9,450원 아래로 신주 인수권을 사면 손해는 보지 않을 것이란 계산이 나옵니다. 다만 이건 오늘 상황에서 가정한 것이니까 향후 대한항공의 주가가 오르내리는 것에 따라 달라질 겁니다. 남은 3거래일간 이런 방식으로 한번 계산을 해보시면서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뭐 박혜린 선생님이라고 해도 될 만큼 또 차근차근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럼 대한항공 분석을 더 들어봐야겠죠? 네, 사실 가장 중요한 게 또 이거겠죠. 대한항공의 향후 주가입니다. 시간 관계상 이제 간단하게만 짚어보자면 네. 증권업계에선 현재 이제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진행되고 있지만 이제 1분기에는 국제선 수요가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화물의 경우 여전히 이제 수요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향후 본격적인 백신 수송도 예정됐다는 점에 기대를
걸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금융투자와 한화투자증권 등은 35,000원을 적정가로 제시하고 있고 대신증권은 31,000원을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번 유상 증자를 통해 물량 부담이 크기 때문에 네. 주가가 일정 기간 희석되는 과정을 거칠 수도 있다는 점을 꼭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중요한 부분이 일단 증자를 통해서 주가 희석 과정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은 또 알고 가셔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신주 인수권을 매수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청약일이 3월 4일에서 5일 이틀간 진행됩니다. 이 기간 HTS나 MTS를 통해 제가 청약을 하겠다라는 청약 참여 의사를 밝혀야 하고요. 네. 이때 증거금도 납부해야 합니다. 새 주식은 다음 달 24일에 상장됩니다.